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배려 깊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손잡아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죠. 그런데요, 괜히 엮였다가 마음 다치고 인생까지 피곤해지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더 억울한 건요, 처음엔 그 사람이 나쁜 줄 몰랐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여요. 다정하고 친절하고 나를 걱정해주는 말도 자주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 참 믿음직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기운이 감지됩니다. 말 한마디가 날카로워지고 나를 향하던 웃음이 사라지고 내가 힘든 순간에는 오히려 뒤에서 내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처음엔 분명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좋은 게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이 관계는 끊어야 하나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단 한 번이라도 내 삶에 들어오면 후회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사람들 절대 가까이 두지 마세요. 내 삶의 에너지, 내 감정, 내 시간까지 갉아먹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모두 담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자,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을 때는 천사, 수틀리면 악마. 여러분, 최근에 이런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이 유치원에서 만난 엄마들과 정말 돈독하게 지냈다고 해요. 아이들 생일 때마다 선물도 주고받고 가족끼리 주말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모임에서는 반찬을 나누고 육아 고민도 터놓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답니다. 그야말로 좋을 땐 너무 좋은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좋은 날엔 누구나 다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고 분위기 좋고 서로 기분 좋을 때는 예의 바르고 다정한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편하니까요. 가면을 쓰기에도 웃으며 대하기에도 너무 쉬운 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두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툼이 있었고 서로 밀치다 넘어졌죠. 두 아이 모두 약간의 상처를 입었다고 해요. 아이들 사이에선 자주 있는 일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던 바로 그 엄마였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걸려왔고 받자마자 쏟아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 애가 우리 애를 다치게 한 거잖아. 그걸 모른다는 거야? 지금 나는 이제 당신이 무섭고 싫어. 솔직히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쯤 됐으면 유치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리고 같은 반 엄마들에게 이 일을 연락해서 우리 애는 피해자고 쟤네 집 애가 문제다 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평화롭던 모임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다른 엄마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보낸 분은 단체방에 글을 쓰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것도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줄 아세요?
사람은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평온하고 별일 없고 내 기분이 상하지 않을 땐 예의도 있고 배려심도 있는 척 다들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본성은 일이 생겼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내 자식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말투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민낯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중성 방어 기제에 갇힌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내면에는 억눌린 분노, 피해, 의식, 열등감, 질투, 불안이 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식이 다쳤다, 내 자존심에 금이 갔다 싶은 순간 폭발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분노가 단순히 그날 일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속에 모든 사람을 설득하고 동조시키고 심지어 타인을 왕따시키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습관화된 공격성, 즉 습관처럼 분노를 이용해 타인을 통제하려는 행동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품성은 별일 없을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맞습니다. 그 엄마는 위기가 오자 가면을 벗고 미친 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대화는 없고 소리만 지르고 이해는 없고 비난만 쏟아내고 수습은커녕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태도. 여러분, 좋을 때만 좋은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기분 좋을 때를 보지 말고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두 번째, 입으로는 축하, 눈으로는 질투. 처음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쁜 일 있으면 같이 박수 쳐주고 힘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전화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연을 보낸 분도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직장 동료였고 서로 퇴근길에 수다 떨며 스트레스를 풀던 사이 가족 얘기도 하고 아이들 얘기도 나누고 그야말로 편한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사연자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내에서 한정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 경쟁이 치열했지만 사연자는 노력 끝에 그 자리를 따냈고 팀장 앞에서 직접 발표할 기회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 동료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와, 진짜 잘 됐다.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당황스럽네. 사실 너보단 저기 누구 팀장이 더 어울릴 줄 알았거든. 순간 축하의 말 같았지만 기묘한 가시가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제가 그 프로젝트 맡았다며 실무 경험이 별로인데 괜찮을까? 그건 팀장하고 친해서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말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은 직접 비난하진 않았어요. 대신 축하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면서 조용히 뒤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은요, 절대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투를 걱정으로 포장합니다. 괜찮을까? 너무 힘들 텐데. 난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그 말 속엔 관심이 아니라 나는 네가 잘 되는 게 불편하다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수동적 공격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지만 속으로는 경쟁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직접 공격은 못하니까 소문을 흘리고 애매한 뉘앙스를 던지고 상대가 의심받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될수록 멀어지고 내가 힘들수록 가까워집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에 얼굴이 굽고 슬퍼해야 할 순간에 눈이 반짝이죠. 기억하세요. 내 기쁨에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상대의 행복에 대한 분노다. 그 사람은요, 내가 해낸 일이 대단해서 분노한 게 아닙니다. 자기보다 내가 조금 앞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마음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기쁜 일이 생겨도 말을 아끼게 됩니다. 축하받고 싶은데 또 뒷말 나올까봐 망설이게 되고 내 성취를 나누는 게 두려워져요. 그게 반복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스스로 축소하게 됩니다. 그 사람 눈치 보느라 가능성을 접고 성장할 기회를 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내가 잘 됐을 때 더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올라갈 때 손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옆에 두세요. 그리고요, 겉으로는 박수치면서 속으로는 칼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절대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나요? 문제가 생기면 늘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겠어? 나는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때 반대했잖아. 내 말 안 들은 내 책임이야. 실제로 이런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인의 남편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늘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내가 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야. 상사가 나를 견제해서 팀원들이 수준이 안 맞아서 그래. 그리고 다음에 가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단 한 번도 내가 뭔가 잘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늘 세상이 문제고 사람들만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인생의 핸들을 절대 본인이 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누군가의 탓, 환경의 탓, 운명의 탓, 자기 손은 깨끗한 척하면서 문제는 늘 남이 만들었고 자기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가 자꾸 죄인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말 좀 더 조심했어야 하나? 내가 부탁을 너무 많이 했나? 내가 뭔가 실수한 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옆에 있는 내가 대신 죄책감을 떠안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부 기인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내 안이 아닌 외부로 돌리는 심리 패턴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장은커녕 평생 같은 문제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정할 기회조차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타인에게 맡기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원히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항상 남 탓하는 사람은요, 결국 내가 뭔가 잘 되거나 내가 자기보다 조금 더 안정되어 보이면 그 화살이 내게 향하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위험해요.
가족, 친구, 배우자 사이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나는 그 사람의 인생 실패 책임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은 이겁니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 결과도 내 몫이야. 이 말 한마디 못하고 계속 맞춰주고 계속 대신 사과하고 계속 감정을 달래주기만 하다 보면은 내 삶이 그 사람의 불만 해소 창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때로는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내 몫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모든 건 자기가 중심이고 남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니까요.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웃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사람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순간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네 번째, 입은 열려있고 귀는 닫혀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과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니 왠지 더 외롭고 더 허전한 느낌. 말은 많이 했는데 정작 내 얘기는 하나도 못 꺼낸 그런 시간. 실제로 한 사연자가 이런 말을 해 주셨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엄마인데 처음에는 어찌나 활달하고 재미있는지 말도 잘 통하고 눈치도 빠르고 이 사람이라면은 진짜 마음 나눌 수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런데요, 만날 때마다 느끼는 이상한 감정, 왜 나는 늘 듣기만 하고 있지? 그 엄마는 만나자마자 말이 쏟아집니다. 아이 얘기, 남편 얘기, 친정 얘기, 어디 병원은 어떤지, 어디 마트가 싼지, 심지어 지나가던 고양이 얘기까지. 그리고 그걸 2시간 동안 쏟아내고는 아유, 나 얘기 너무 많이 했네. 미안 하고는 가버립니다. 정말 그게 끝이에요. 요즘 언니는 어때요? 속상한 일 없었어요? 이런 질문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얘기 들어줄 틈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나는 그냥 청중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짜 외로워서 말이 많은 게 아닙니다.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사람은요, 사람을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관계 중심형 자기 중심자라고 설명합니다. 관계는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걸 즐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를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퍼포먼스입니다. 자기 말에 반응해주고 끄덕여주고 맞장구 쳐주면 우리 너무 잘 통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건 공감이 아니라 공연입니다. 철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대화란 서로의 마음이 열리는 경험이다. 한 사람만 말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 침묵 속의 독백일 뿐이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은 항상 뒷순위로 밀려납니다.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잡다가 놓치고 결국 그냥 넘기게 되고 그게 쌓이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라 착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관계란 말이 많다고 해서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속마음을 한 걸음씩 내어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내 마음을 존재로
대우해 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 얘기만 하고 가버리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요. 말은 많이 해도 결국 내 안은 점점 고요하고 고립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입은 열려 있는데 귀는 닫혀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활기차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만 텅 비게 만듭니다. 는 척하면서 계산하는 사람,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뭘 그렇게 잘 챙겨주는지 선뜻 커피도 사주고 애 보느라 힘들다고 반찬도 가져다 주고 집까지 태워다 주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내 편이구나. 말없이 챙겨주는 사람 흔치 않잖아.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연락을 못한 날엔 요즘 바쁘신가 봐요. 연락도 없으시고 작은 부탁을 거절했더니 내가 언제 뭐 해달라고 한 적 있냐. 근데 진짜 섭섭하다. 그러더니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답니다. 내가 예전엔 그렇게 많이 도와줬잖아. 너 같으면 그럴 수 있어? 순간 머리가 띵 마이너스 됐대요. 그동안 받은 고마움이 마음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무서운 점은요. 처음엔 절대 티 안 낸다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쓱쓱 챙겨주고 절대 해줄 테니 나중에 갚아라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호의 뒤에는 항상 기대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서운함, 비난, 냉소가 시작되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조건적 호의 혹은 교환적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기준에서 이 정도 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교환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은 한 번 준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걸 기억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거죠.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푸는 자는 기억하지 않고 받는 자는 잊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자기는 다 기억하고 상대가 잊으면 바로 적이 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요. 처음엔 분명 든든하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나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받았으면 뭔가 보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이 내 마음을 눌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고마움이 빛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관계를 주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주고 빼앗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한 건 진짜 마음이 아니라 반응과 보상 그리고 우위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는 사람은요. 내가 못 갚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내가 잊어도 그때 내가 좋아서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반대로 주는 척 하면서 빚지게 만들고 언제든 그걸 들이밀면서 도리, 의리, 은혜를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내 마음을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호의가 빚이 되는 순간 관계는 독이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도와준 건 고맙지만 그걸 무기처럼 휘두르려 한다면 그건 호의가 아니라 감정 거래입니다. 내가 편해야 좋은 관계입니다. 늘 계산당하는 기분, 늘 갚아야 하는 마음, 늘 미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결국 내 자존감만 깎여 나갑니다. 관계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사람만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절대로 엮이면 안 되는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삶에 어떤 사람을 곁에 둘 것인가? 왜냐고요? 사람은 혼자선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 내 삶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사람 5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5사람만 곁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겁니다. 첫 번째, 아무 이유 없이도 연락이 가는 사람.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문득 떠오릅니다. 뭐 하고 있지? 잘 지내고 있을까? 이 얘기 들으면 웃을 텐데. 그리고 어느 순간 폰을 들고 카톡을 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안부 한 줄, 잘 지내지? 별 의미 없어 보여도 그 대화는 참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예, 실제로 한 사연자도 그랬다고 해요. 오랜만에 뜬금없이 연락한 친구가 야, 나 오늘 기분 안 좋았는데 네 덕분에 좀 괜찮아졌어. 이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보낸 연락이 그 사람에겐 하루를 버틸 이유가 되었던 거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냐? 이번엔 내가 사야 하나?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닿으면 연락하고, 생각나면 웃고, 만나면 반갑고, 떨어져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이건 관계가 깊다는 증거입니다. 말이 끊겼다고 인연도 끊기는 건 아니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관계 혹은 비언어적 신뢰가 형성된 관계라고 부릅니다. 즉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연락해도 가슴이 허전한데 어떤 사람은 가끔 연락만 해도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 그게 바로 아무 이유 없어도 연락이 가는 사람입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진실한 우정은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엔 이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왜 이제 연락했냐가 아니라 너무 반갑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인생은 절대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냥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자체로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생각보다 드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덧붙이고 조언부터 하려 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너는 그때 왜 그랬는데 내가 예전에 겪어봐서 아는데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이상 내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판단하려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그런데요, 가끔 정말 따뜻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도 느껴주는 사람.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그 마음 이해돼.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을 안아주는 일입니다. 한 사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별다른 해결책을 들은 것도 아닌데
속이 한결 가벼워져요. 진짜로 들어준다는 건요, 해결이 아니라 이해를 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능동적 공감자라고 부릅니다. 듣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관계의 깊이를 스스로 넓혀가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대화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속 먼지가 훌훌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판단하지 않고 눈을 피하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진짜 관계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많지만 내 마음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내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실수했을 때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진짜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잘 나갈 때 혼자일 때가 아니라 실수하고 나서 혼자 남겨졌을 때입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도 나도 후회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꼬집고 비난하고 더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실수보다 더 큰 건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한 시청자 사연이 떠오릅니다. 직장에서 실수로 큰 계약을 놓쳤다고 해요. 혼자 자책하며 며칠 동안 회사에서도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때 팀의 선배가 와서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실수 하나로 너라는 사람 전체를 판단할 수 없어. 지금은 괜찮아. 다음엔 안 하면 되지.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조건 없는 수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건이나 실수로 판단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실수해도 다시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사람, 그게 진짜 내 편입니다. 철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을 때보다 상처 입은 자신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때 무너진다. 여러분, 잘했을 때 인정해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했을 때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면 자존감은 무너지지 않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꼭 잡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람다운 삶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나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내가 너무 좁은 세상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었구나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감정부터 앞서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모든 걸 흑백처럼 단순하게 나눠서 보고, 그런데 그럴 때 한마디로 내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지 않아?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창이 열립니다.
그 사람의 시야 덕분에 내 시야도 조금 더 넓어지는 거죠. 한 사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친구랑 갈등이 생겨 너무 힘들어하니까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입장에선 너도 똑같이 서운한 존재일 수 있어.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시선 하나, 그게 내 감정을 내려놓게 만들고 사람을 다시 이해하게 만들더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인지적 확장자라고 부릅니다. 내 감정에 휩싸였을 때 객관적 시선을 끌어와 주는 사람, 나의 생각을 교정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을 제안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사고는 더 깊어지고 삶을 해석하는 방식도 단단해집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의 한계를 깨는 것은 다른 시야에서 던져진 단 한마디일 수도 있다. 여러분, 감정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시야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을 지탱합니다. 내가 혼란스러울 때 누구 탓하기 전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내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눈을 밝혀주는 시야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나 없이도 잘 살지만 나와 함께 하면 더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필요한 관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니까, 내가 힘들 때 붙잡고 싶으니까, 외롭지 않으려고 곁에 두는 관계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없어도 그 사람은 잘 살아요. 스스로 단단하고 자립적이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기 삶을 잘 꾸려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삶도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은 내가 기댈 필요도 기대지도 않는데 항상 옆에 있어줍니다. 조언보다 시선으로, 간섭보다 존중으로 내 곁에 머물러 주는 사람. 한 시청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날 도와주려 들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잘해낼 거라고 믿어줬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세상 누구보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상호 존중 기반의 독립적 애착이라 부릅니다. 의존이나 소유가 아닌 함께 있음 그 자체에서 의미를 느끼는 관계.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 자신도 자연스럽게 단단해집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인데 굳이 함께 있어 주는 사람, 그건 호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진짜 사랑이고 진짜 유대입니다. 철학자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지켜보며 각자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붙잡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내 인생을 함께 채워나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 인연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랑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회복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절대 엮이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곁에 둘수록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관계인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내 감정이 자꾸 숨겨지고 내가 점점 작아진다면 그건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사람 앞에선 내가 말이 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울고 있어도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느껴지는 관계. 그게 바로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중 단 한 사람만 내 편이어도 인생은 결코 혼자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용기, 그리고 좋은 사람을 지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곁에 있어서 다행인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했습니다.